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최근 한국의 서원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세계적으로 문화유산의 가치를 인정받은 건데요. 대표 서원 9곳 가운데 5곳이 대구 경북에 자리를 잡고 있어서 우리 지역의 큰 자랑거리가 됐습니다. 먼저 서원은 어떤 곳이고 또 어떤 역사적 가치를 갖고 있는지 권수경 기자가 소개합니다. 서원이 등장한 건 조선 중종 때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이 그 주세봉이 건립한 백운동 서원이에요. 백운동 서원 들어보셨어요? 그 백운동 서원이 사액을 받아서 소수 서원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최초의 서원이자 최초의 사액 서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조선 후기엔 그 수가 700개를 넘었습니다. 흥선대원군은 서원 47곳을 제외하고 철폐령을 내렸습니다. 철폐되지 않은 서원 중 문화유산적 가치가 뛰어난 9곳이 세계유산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대구 달성군에 있는 도동서원도 그중 하나입니다. 서원은 지역을 대표하는 선배 유학자의 이념과 사상을 배우는 사립학교였습니다. 서원의 중요한 역할 중 또 한 가지는 기리는 스승에 대한 제사를 지낸다는 겁니다. 오늘날하고 확실하게 다른 점은 오늘날 학교는 교육 기능만 있지만은 조선시대 때는 교육 기능과 그리고 제한 기능이 있어요. 훌륭한 분을 배양하고 있다는 거. 그게 조금 다릅니다. 서원은 성리학을 곳곳으로 전파하면서 지역을 이끌어가는 구심점 역할을 했습니다. 서원마다 배양하고 있는 인물이 다르겠죠. 이 다른 분들의 학문과 사상을 우리가 본받으라는 거죠. 한국의 서원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건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또 서원을 직접 가보면 우아한 건축미도 엿볼 수 있습니다. 고즈넉한 그 분위기도 괜찮고 특히 우리는 저 위에 다람쥐 고개에서 여기 내려다 보면은 엄마 품 안에 감싸인 그 아늑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바로 도동서원이에요. 아름다운 자연 한가운데 정갈한 건축물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우리가 점차 사라지고 있는 그 선비정신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서원입니다. 비로소 진가를 인정받은 한국의 서원. 이젠 그 가치를 후대에 전해줄 차례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이번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서원은 특히 어떤 아름다움과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유네스코가 반한 이 서원의 아름다움을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낙동강 뒤쪽 산자락에 고즈넉한 한옥들이 모여 있습니다. 조선시대 유생들이 성리학을 배우던 사립학교 도산서원입니다. 세계 선생님의 생전에 제자를 가르치시던 강학 공간인 도산서당과 선생님 사후에 제향 공간이 있고 그리고 강학 공간인 도산서원이 함께 어우러져 복합적으로 있다는 게 특징이 되겠죠. 네. 도산서원의 아름다움은 소박함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 곳곳에 검소한 생활을 중요시했던 퇴계 선생의 정신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 방 하나, 마루 하나 있고 부엌 하나 있고 딱 3개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선생님은 이 방에서 가르쳤어요. 자연 친화적인 것도 특징입니다. 도산서당 서쪽에 있는 농운정사의 창문이 대표적입니다. 기숙사인 농운정사는 유생들이 햇빛을 받으며 공부하도록 창문이 다른 방에 비해 유독 많습니다. 도산서원은 퇴계이황 선생의 대표적인 업적인 만큼 이 천원 지폐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국권 지폐에는 현재 도산서원의 모습이, 이 신권 지폐 뒷면에는 옛 도산서당의 전경이 그림으로 담겨 있습니다. 도산서원과 함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영주 소수서원. 소수서원은 1543년 세워진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입니다. 오랜 세월 원형이 훼손되지 않고 비교적 잘 보존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아 이번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전통 방식을 따라 지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학당을 앞쪽에, 사당을 뒤쪽에 배치하는 중국식이 아닌 학당을 동쪽에, 사당을 서쪽에 배치했습니다.
이렇듯 한국의 서원은 체계적인 교육 체계뿐만 아니라 건축 양식도 체계적이란 점에서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 남은 670여 개 서원 중 각각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인정받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9곳의 서원. 각 서원의 아름다움을 찾아보며 둘러보는 건 어떨까요?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활용이 곧 보존이라는 말이 있죠. 한국의 서원은 이렇게 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만 정작 이를 활용한 관광이나 교육 콘텐츠는 거의 없습니다. 세계유산에 걸맞은 활용과 보존 방안이 시급해 보입니다. 박은경 기자입니다. 세계문화유산에 이름을 올린 경주 옥산서원입니다. 조선시대 당시 원생 선발 관련 자료부터 성리학 등 각종 서적을 출판, 소장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으로서 서원의 역할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으로 꼽히지만 관람객들에게는 그저 봄, 가을 제사를 치른다는 것 외엔 알려진 게 많지 않습니다. 문화재 유네스코 문화재에 등재됐다는데 그것이 어떤 연유로 된 것이 그건 모르거든요. 애들 모르죠. 내가 뭐 데리고 와서 이야기해주기 전에는 뭐 이렇게 생긴 게 다 있어 이렇게 하거든. 아파트 살아나더라고요. 서원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가 거의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소유주는 문중이나 유림이고 운영은 기념사업회 등 외부 조직이 맡고 있습니다. 때문에 서원을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운영기구를 만들고 유교 지식을 갖춘 서원 문화해설사 등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세계인이 이제 올 수 있는 관광지가 되었기 때문에 세계인에 맞는 어떤 그런 다양한 콘텐츠 개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소유나 이런 관리나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운영이 될 때 그런 것들이 좀 유연하게 좀 대처하면서 서원의 고유 기능을 접목한 인성교육, 부모교육 등 서원을 접할 수 있는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합니다. 기존 관광지와 연계한 상품을 만들거나 전주 한옥마을처럼 마을 단위로 서원을 활용하는 방안 역시 고려해 볼 만합니다. 세계유산 등재 이후 서원을 찾는 관람객들의 발길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보존 대책이나 활용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반짝 효과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업무 협약을 맺고 혁신 원자력 연구 개발에 나섭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경주시 간포읍 일대에 2028년까지 연구단지가 조성되고 민간 기업의 컨소시엄 투자를 통해 수송, 산업, 특수목적육 등 다양한 분야에 적합한 혁신 개념 원자력 시스템이 개발될 예정입니다. 경주시는 혁신 원자력 연구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직간접적인 경제 파급 효과가 1조 300여억 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청도군이 지방 소멸 위기 극복 등 지역의 100대 발굴을 위한 백인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민선 7기 1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번 행사에는 문화 관광과 귀농 귀촌 등 10개 분야 관련 전문가와 청도군민 100명이 참석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특히 늘고 있는 노년층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 창업농들의 정책을 돕기 위한 방안 등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청도군은 토론회에서 제안된 의견 가운데 주민 공감형 사업을 발굴해 정책 수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경북교육청이 취업으로 더 나은 내일을 이라는 주제로 직업교육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이번 박람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직업교육의 비전을 제시하고 학생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경북도 내 직업계고 학생들과 교원, 학부모, 기업체 관계자 등 12,0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오늘 박람회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취업 기회를 또 기업에는 채용 기회를 주는 그런 장입니다. 오늘 50개 기업체에서 오늘 와서 1,200명이 현장에서 면접을 보고 700명이 채용될 그런 계획입니다. 대구시의회 의원들이 대구시 신청사 건립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대구시의회는 16일 전체 의원 간담회를 열고 이번 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의원 일동은 의회 본연의 역할에 매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배지숙 의장은
신청사를 어디에 건립할 것인가 보다는 신청사를 어떻게 만들고 어떤 가치를 담아야 할 것인가에 함께 힘을 모으고 고민할 때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올 상반기 경북에서는 1,400여 건의 불이 나 9명이 숨지고 389억 원가량의 재산 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장소별로는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화재가 가장 많았고 공장, 창고 등 산업시설과 자동차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도는 특히 화재 원인의 45%가 담배꽁초나 쓰레기 소각 등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대구에서 40대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대구 모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A씨는 16일 오후 2시 40분쯤 술에 취해 차를 몰고 신천동로를 3km가량 달리던 중 음주 단속 현장을 보고 이를 피하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0.048%로 조사됐습니다. 제2윤창호법 시행 이후 대구에서 경찰관이 음주 단속에 걸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징계할 방침입니다. 올 상반기에도 포항은 경기 침체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주택시장은 물론 상권마저 크게 위축이 됐는데요. 하반기에는 분위기 반전이 절실한 상황인데 호재를 잘 살려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정필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 상반기에도 포항의 주택시장은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포항의 아파트값은 무려 4.6%포인트나 빠지며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본격화한 집값 하락이 40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특히 북구 지역 일부 아파트 가격은 거의 7, 8년 전 수준으로 회귀하는 등 그동안의 상승분을 죄다 반납했습니다. 여기에 상인들의 생계가 걸린 상권의 실정은 더욱 심각합니다. 포항의 지난 1분기 330제곱미터 이상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24.1%에 달해 전국 평균의 배를 웃돕니다. 다시 말해 일정 규모 이상의 상가 건물 4곳 가운데 한 곳은 비어 있다는 이야기로 포항 지역 상권의 어려운 상황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침체는 단순히 지진 때문만은 아니라는 게 상인들의 생각입니다. 지진이 어떤 고투리가 된 거지 실질적으로 포항 상권은 안 좋았어요. 인구 이입도 안 되고 철강 경기도 안 좋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비도 안 하고 그렇지. 분위기 반전이 절실한 가운데 다행히 신락 같은 희망은 보입니다. 최근 준공된 시내 쪽 신축 아파트 가격이 올 들어 분양가 수준으로 회복하며 실수요와 가능성을 어느 정도 확인했다는 것이 지역 부동산 업계의 설명입니다. 상반기에는 이제 그 기존 아파트 시아파트들이 이제 대부분 다 이제 분양가를 회복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하반기에는 이제 주로 이제 가을에 이사철이기 때문에 기존 아파트들도 덩달아서 좀 오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진 이후에 도시재생 사업이 아직 남아있고 또 영일만 야시장 사업 등 상권에 돈이 좀 돌만한 호재도 있는데 이를 최대한 잘 살리는 것이 숙제입니다. 상반기가 워낙 안 좋았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그거 외에도 이제 그 돈이 풀릴 수 있을 만한 게 이제 그 정부의 어떤 이제 재생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은 이제 가시화돼 가지고 앞으로 그 좀 건설 사업이나 재생 사업 같은 게 이제 충분히 이제 추진되기 시작할 거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불황의 터널에서 좀처럼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포항 경제.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과 가을 이사철을 반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ACCN 뉴스 정필문입니다. 대구 지역 기업들이 올 3분기 경기가 더 나빠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대구 상공회의소가 지역 기업 210곳을 대상으로 경기 전망지수를 조사한 결과 제조업은 68, 건설업은 66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수가 100보다 높으면 앞으로 경기 전망을 긍정적으로, 100보다 낮으면 부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지역의 기업들은 경기 악화 원인으로 내수 침체 장기화와 임금 상승, 규제 강화 등을 꼽았습니다. 대구시가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대구시는 비상대책단을 꾸려 수출입 동향을 분석하고 피해 기업을 위한 행정, 재정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청송 현비암 강수욕장이 오는 21일 토요일 개장합니다. 청송군은 국내 5대 물놀이 안전장소인 현비암 강수욕장을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운영합니다. 현비암 강수욕장은 간이 샤워장, 야외 화장실, 파라솔 등 편의시설과 안전요원, 캠핑 공간, 주차장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매주 주말에는 황금 메기 잡기, 어린이 물총놀이, 징검다리 건너기 등 특별 이벤트 프로그램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봉화군이 2019 저소득 주민 희망복지 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희망복지 장학금은 저소득 주민의 자녀가 안정적으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19명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입니다. 지급 금액은 고등학생 50만 원, 대학생 200만 원으로 모두 2천만 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이나 기타 저소득층은 31일까지 거주지 읍면 주민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됩니다. 안동시가 주택과 건축물에 대한 2019 재산세 부과를 고지했습니다. 6월 1일 기준 주택과 건축물 등 7만 7천여 건이 대상입니다. 전체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3.5%가 증가한 121억 7,3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로 금융기관, 위텍스,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됩니다. 대구와 경북에 이번 주말까지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17일 비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였다가 18일부터 다시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이번 주 내내 비를 뿌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장맛비가 내리는 동안에는 폭염이 주춤하면서 30도를 넘지 않는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올해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 결과 경상북도에서 전국 최다인 12곳이 우수시군으로 선정돼 노후 농기계 대체 지원 사업비 21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지난 2004년 김천시를 시작으로 도내 22개 시군 61곳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유 농기계는 1,756대로 내년까지 8개소를 확대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경북도 내 학교 시설물이 대부분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북도교육청은 지난 6월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결과 시설물 4천여 곳 중 97%인 1,200여 곳은 최상 등급인 A등급, 66%인 2,600여 곳은 양호한 B등급, 나머지 100여 곳은 간단한 보수 보강이 필요한 C등급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치맥 페스티벌이 열리는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대중교통이 연장 운행됩니다. 대구시는 축제 기간 일대 교통 불편을 줄이기 위해 두류공원을 지나는 시내버스 5개 노선을 밤 11시 30분까지, 지하철 2호선 문양 방면 노선을 11시 40분까지 연장 운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요즘 대기가 계속 불안정합니다. 높은 상공에는 찬 공기가 가득한데 반면에 지상은 덥고 습하기만 해서 온도차가 크게 나기 때문인데요. 갑자기 쏟아지는 소나기에 당황하지 않으려면 우산을 챙겨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세한 날씨입니다. 하늘은 구름 많고 흐리지만 낮 기온은 꽤 올라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아침 19도로 시작해 한낮 기온 28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습도가 높아서 체감 더위는 더 심하겠고요. 불쾌지수도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수요일부터 다시 장맛비가 찾아옵니다. 오후에 제주를 시작으로 목요일에는 전국으로 확대가 되겠습니다. 이번 장맛비의 양은 5에서 30mm로 예상됩니다. 갑작스러운 집중호우 때문에 침수 피해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말에는 다시 30도 가까이 낮 기온이 치솟으면서 덥겠습니다.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